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착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씩 교제하는 사람은 있었지만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의 남자를 만나진 못했어요. 결국 30살이 다 될 동안 이렇다 할 남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 세상에 결혼이 필수도 아니고 아직 주위를 둘러보면 미혼들이 많았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했고 결혼 못할까봐 불안하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제 부모님 생각은 저랑은 매우 달랐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는데 부모님이 아이를 가지려고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태어났기에 부모님에게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부모님은 집에 남자를 소개시키지도 않고 결혼 생각이 아예 없어 보이는 저를 보며 항상 근심 가득한 투로 말을 하셨었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세상에 저만 혼자 남는 거라고요. 아직 세상 물정 몰라서 여기저기 모기떼들처럼 너한테 달려들 텐데 그거 물리칠 수 있겠냐고 말이죠.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모기떼들은 바로 고모들이었습니다. 지독한 사람들. 아빠와 엄마에게 들러붙어 살기를 몇 년, 결국엔 엄마 아빠가 조련을 선택하셨는데 나이 먹을 만큼 먹은 딸내미였었는데 부모님은 그게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기쓴 고모들한테 그나마 남아있는 엄마 아빠 재산 다 빼앗길까 봐서요. 울타리 쳐주는 사람도 없이 당해버리면 엄마 아빠가 얼마나 한스럽겠냐고 얼른 결혼을 해서 네 짝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제게 거의 애원을 하셨었죠. 두 분 다 연세 들어 낳은 저런 사람을 매일같이 걱정을 하셨었습니다. 하나는 제가 결혼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두 분이 돌아가시면 어쩌나 걱정하셨고 둘째는 손주를 안아보지도 못하실까 그게 걱정이었고 셋째는 두 분 돌아가시면 매몰차게 그지없는 고모들에게 제 것을 모두 빼앗길까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엄마가 아는 지인을 통해 괜찮은 남자 한 명을 소개받았어요. 엄마는 저보고 그 남자와 만나보고 마음에 든다 싶으면 결혼까지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남자 쪽 부모님들 평판도 좋았고 무엇보다 제가 만날 남자가 그렇게 성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직장은 따질 생각이 없었는데 금융 공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게다가 인물도 훤칠한 것이 나무랄 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집안 경제력 차이는 좀 났지만 엄마는 사람 자체를 봤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돈이야 둘이 벌면 되는 것이고 모자란 부분은 우리 집서 채워주면 되는 것인데 뭔 상관이겠냐면서 말이죠. 엄마는 그 남자와 저를 천생연분을 걸으면서 진짜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저는 딱히 마음이 없었지만 엄마의 성화에 못 이겨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만나본 그 남자의 첫 인상은 호감형이었습니다. 성격도 점잖았고 외모도 깔끔했고 명석한 듯 보였습니다. 솔직히 흠잡을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약간 겉도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암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겠지만 그다지 정이 안 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와 그 남자가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저희의 결혼을 양쪽 부모님들이 갑자기 서두르시더라고요.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남자의 어머니가 저를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완벽한 한 쌍인데 시간 끌 거 무엇이 있냐며 제 엄마에게 빨리 결혼을 시키자고 서두르셨답니다. 저는 아직 감정적으로 딱히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부모님들이 더 들떠서 흥분을 하시니 칼팡질팡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괜찮은 사람 같은데 알맹이는 없는 것 같고 더욱이 제가 확신이 없었어요. 딱 이 사람이다라는. 그런데 양가 어른들은 너무 바빴습니다. 서로 좋아주기마저 들어가더니 저희들을 쏙 뺀 채로 결혼 이야기가 슬슬 나오더니 구체적으로 결혼식 날짜를 잡기까지 4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거든요.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는 것이 혼란스러웠고 맞선을 봐서 결혼한다는 것이 이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사랑 없이 서로 조건 괜찮으니 결혼하는 것이 맞는 건가 싶을 때 엄마가 제 기분을 알아차린 듯 싶었습니다. 그제서야 딸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보였나 봐요. 참 우리 엄마도 그때를 생각하면 거의 반쯤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엄마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었죠. 그 시간에 돌이켜보면 잠시 귀신이 씌인 것 같다고요. 자식 짝이 생겼다 생각하니 정신이 나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좀 진정되기를 바랐었고 흥분해 있는 부모님께 저는 제 솔직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너무 빠른 것 같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엄마 아빠는 실망했지만 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니 우선은 남자 쪽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려 조금 시간을 조율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다고 했었죠. 당시에 엄청 휘황찬란했었습니다. 아직 식장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양가 어머님들이 나서서 집부터 시작을 해서 혼수들까지 싹 다 마련해서 신혼집 꾸며놓은 상태였었고, 물론 비용은 딸 시집 보낸다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던 저희 집에서 다 부담을 했었습니다. 제가 아는 저희 부모님은 진중하시고 서두르는 법이 없던 그런 분들이셨었는데 제 결혼해서만큼은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얼마나 딸 결혼을 시키고 싶었으면 앞뒤 재지도 않고 덜컥 집을 마련해 버리고 신혼 살림까지 채워 넣을 수가 있는 건지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저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했었네요. 그런데 전혀 양가 부모님들의 의견 조율이 안 되는 듯 싶었어요. 남자 쪽에선 이왕 시작한 거 얼른 다 해치웠으면 좋겠다라는 뜻이었고, 이미 며느리들이 준비가 다 되었으니 기존의 절차처럼 진행을 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저의 참여 없이 그동안 양가 어머님들이 나서서 결혼을 적극적으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결혼을 잠시 스톱을 시키겠다 말하는 건 무리한 일이었고, 게다가 저희 엄마도 만만치 않게 흥분을 해서는 뛰어다닌 분이었기에 어찌 보면 갑자기 속도 조절을 하자라는 말을 했을 때 남자 측이 언짢은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우선은 남자와 이야기를 한 결과 그 또한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더라고요. 양가 어머님들께서 너무 흥분을 해서는 자식들의 결혼인데 자식들의 의견은 안중에도 없이 당신들께서 신이 나서 진행을 했었다는 것에 모순이 느껴졌었고, 남자 또한 저란 사람이 딱히 싫진 않지만 맞선이라는 특수성 때문인지 몰라도 아직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둘의 의견이 일치가 되었으니 저는 남자의 부모님을 만나 뵈어 속도 조절을 요구하고, 어차피 저희 부모님은 제가 말을 해 놓았기 때문에 남자가 따로 만날 필요는 없었지만 모양새를 맞추기 위해 남자 또한 저희 부모님을 만나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기로 했지요. 저희 부모님보다는 우선 남자 쪽의 어머니 의견이 매우 중했었습니다. 그분은 얼른 하루라도 빨리 결혼을 했으면 했고, 저희 엄마가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을 때 당황하긴 했지만 정중하게 엄마의 뜻을 거절하셨던 분이었거든요. 남자가 본인의 엄마이니 직접 말씀을 드리는 것도 한 방법이었겠으나 그냥 그게 예의인 것 같았어요. 그의 어머니와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고 사정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죄송하기는 하나 지금 서로 마음이 딱히 동하진 않는다. 그러니 조금만 어른들께서 바짝 조이는 긴장감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반듯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남자의 어머니의 대답은 좀 의외였습니다. 지난번 뵈었을 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을 하면서 또 이 이야기를 하려고 만나자고 한 것이냐고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아주 정중하게 했어요. 결혼을 서두르려 하는 양가 어른들의 마음은 10분 이해하나 무엇보다 결혼 당사자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니겠냐며, 결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남자의 어머니가 제게 묻더군요. 혹시 다른 사람이 있는 거냐고요. 혹시 마음에도 없는데 등 떠밀려 선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 것이냐고. 만일 그런 것이라면 대형사고로 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왜 저런 식으로 말을 하는진 이해가 가질 않았으나 당연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양심상 선자리에 나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저희 부모님이 모르셨을 리 없다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남자의 어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가 아니면 뭘까? 무슨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밥상 다 차려졌는데 밥상 엎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 우리 아들 건실한 거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집 사정도 다 잘 알잖아. 나는 미루고 싶지 않아. 그리고 미루고 싶지 않은 이유 중 가장 큰 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줄은 정말 몰랐었네. 지난번 사부인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딱 잘라 말했었는데 내 의중을 제대로 살피질 못하셨나 보네. 나 이번에 우리 아들 결혼시키느라 없는 살림에 1억 원을 좀 빌렸어. 그런데 언제 하겠다 말도 없이 그냥 미루겠다 하면 그 1억 원에 대한 이자는 누가 감당해? 아들 결혼도 안 시켰는데 아들놈 보고 그거 감당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내가 감당해야 하는 거잖아.
결혼을 시켜놓았으면 결혼 비용에 든 거다 하고 아들에게 이자 감당 넘길 수도 있지만 결혼도 못한 마당에 우리 아들 보고 돈 갚으라고 할 순 없잖아. 나는 그래서 결혼시켜야겠어. 이미 다 차려졌고 어른들끼리 이야기 다 끝냈는데 자꾸 이렇게 어긋난 행동하는 거 굉장히 무리한 거야. 그러니 참말 말고 그냥 결혼했으면 좋겠어. 미루지 말고. 순간 저는 남자의 어머니 말을 듣고 왜 1억 원을 빌렸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도 저희 집에서, 혼수도 저희 집에서, 결혼에 필요한 모든 재반 비용들도 우리 집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계산 확실하신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인데 그게 아니었나? 하고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저희 부모님을 믿기에 궁금한 건 못 참겠더라고요. 1억 원을 왜 빌린 건지, 어떤 용처였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허접한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알 것 없다? 쓸 때 썼다. 라는 말이요. 뭐가 문제가 있구나 싶었어요. 그동안 남자에게 확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남자의 어머니에게 확신이 없던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되었고, 일전에 남자와 제가 결혼에 대해 서로 의견이 일치되었을 때 남자가 이렇게 하자고 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땐 왜 그렇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이 남자도 이럴 것을 예상하고 그리 한 거였구나 싶더라고요. 용처 불분명한 돈으로 인해 결혼을 서두른다는 것은 더 말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는 말을 돌려서 이미 사놓은 신혼집이라도 자기들이 쥐고 있게끔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자기들 명의로 돌려주면 빌미를 잡고 있는 것이니 그 집 빼앗기기 싫어서라도 결혼 서두르지 않겠냐는 말을 하면서요. 엄마가 정말 미쳐 있었고 귀신에 홀려 있었구나 싶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부인이라니 제정신 절대 아니잖아요. 그것 또한 할 수 없다 하니 그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아마 남자는 그의 어머니가 이 말을 할 것이라 이미 예상을 한 듯합니다. 그렇게 저보고 지우지 말고 꼭 가지고 있어라 라는 말을 했던 거겠죠. 그럼 파혼해. 그런데 일방적인 파혼은 위자료 물어야 하는 거 알지? 우리 아들이 받을 정신적 물질적인 충격과 배신감에 대한 값을 톡톡히 치러야 할 거야. 돈 있는 집안이니까 그 정도 생각하고 지금 엎으려고 하는 거 아니야? 위자료 직장에서 알려줄 테니까 그럼 파혼하자고.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혼하자 했더니 결국엔 사람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구질구질하게 만들어? 나 내 정신적인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거야. 정말 내가 가만히 듣고만 있으니까 바보로 하나? 좋게 좋게 말할 때 그냥 결혼 진행했으면 되었을 텐데 이랬다 저랬다. 우리 아들이 받을 충격 생각하면 지금 내가 네 뺨을 후려 갈겨도 모자랄 정도야. 우리 아들이 이 결혼 얼마나 기대했는지 알아? 너한테 맞춰주느라 네 마음대로 해라 했을지 몰라도 파혼했다 말 들으면 우리 아들 무슨 일 벌릴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 아들 잘못될 수도 있는 그 부분까지 다 돈으로 보상받을 테니까 딱 기다려. 사람 우습게 봤나 본데 돈 가지고 장난하는 것들. 그래 돈으로 한번 장난해보자고. 10억도 모자랄 거야. 나 20억 요구할 거야.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큰 소리를 치는 남자의 어머니 앞에 저는 조용히 제 핸드폰 녹음 기능을 하나 켰습니다. 그 안엔 남자의 목소리와 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사실은 저보다 남자가 더 이 결혼이 성급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과 어머니가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과 좀 천천히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겠다는 그의 말.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냐. 솔직히 결혼이 무산된다 하더라도 우리 둘은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할 텐데 양가 어머님들의 마음이 오히려 걱정이다. 우리 결혼인데 왜 어머님들 마음을 헤아려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그의 목소리. 그리고 그의 말에 동조하는 저의 목소리. 저는 일어서서 지금 두 귀를 똑똑히 들으셨으니 방금 하신 말씀 위자료 어쩌고 저쩌고는 개념치 않는 것이 서로 좋겠다고 했습니다. 길게 말할 필요도 없이 두 눈을 똑바로 뜨고 남자의 어머니의 눈을 응시한 채 안녕히 계십시오. 다신 볼 일 없을 것 같네요. 라고 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나오면서 바로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고 지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니 그저 남자는 한숨만 쉬더군요. 그러면서 알겠다고 죄송하다고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 못했어요. 아니 안 했죠. 이 일로 엄마 아빠는 제게 두 번 다시 결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너무 성급했었고 솔직히 조금 서운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직은 덜 자란 자식의 마음으로 왜 내 결혼을 좌지우지 하려다가 이런 꼴을 당하게 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지금 집에서 독립을 한 상태입니다. 바로 제 신혼집이 될 수 있었던 그 집으로요. 그리고 그 남자와는 연인은 아니지만 가끔 연락하는 그런 사이는 되었답니다. 맞선 그리고 결혼 상대자로 봤을 땐 그 남자가 매우 무겁게 느껴졌었는데 파혼? 뭐라 불리든 간에 서로 결혼 이야기 없어지고 나니 가벼운 말 상대로 참 괜찮더라고요. 남자 또한 독립을 했습니다. 딱 까놓고 말을 들어보니 남자의 어머니란 사람이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었더라고요. 흔히들 아들 가지고 장사하는 그런 아줌마들. 독립을 하면서 아버지와는 연락을 하지만 본인 어머니와는 아직까지 목소리 듣기가 거북하다고 하는데 그들 사정이니 알아서들 하겠지만 그냥 이해를 좀 하라 했네요. 아들 잘 키워놓았으니 그 덕 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지 않겠냐고요. 다만 그 욕심을 아들에게 받으려고 하셔야지 아들의 배우자에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만 없으면 되지 않겠느냐 우스운 조언도 했네요. 뭐 이런 식으로 결혼이 쫑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설레발이라면 설레발이겠죠. 양가 어머니들이 난리 부르스를 추다가 결국엔 엎어지고 속내 다 알게 되고 결혼 상대자들은 대면대면 했는데 완벽하게 결혼 이야기 사라지고 나니 나름 가벼운 친구 사이가 되어버린. 그런데 걱정은 마세요. 이렇게 하다가 그 남자랑 그러고 그런 사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왜냐면 뭐 확실한 그런 발전이 되지 않으리라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건 영원히 비밀이네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